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상어 소식인데요. 상어. 예, 상어 소식 전하기 전에 여는마을에서 진행자님께서 이제 장마철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마 준비. 예, 그래서 네. 장마철에 저는 공사 현장이 떠올랐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수도권 장마 앞두고 공사를 엄청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장마 때 일 많이 못할 수 있으니까 예, 미리 해놓으려고요. 그 곳곳이 정말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덥잖아요. 맞아요. 지금 덥죠.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밖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한 오전 11시 정도에 제가 터벅터벅 아이고 덥네 이러는데 이 작업복 입으신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제 옆을 스쳐가는데 네. 그분이 이제 내쉬는 한숨 소리가 너무 무겁고 긴 거예요. 아휴 하면서 네. 너무 더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더운데 장마 때 못할 일까지 몰아서 지금 만약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정말로 작업장에서 꼭 휴식 시간과 물을 보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럴 때 이제 장마 앞두고 좀 바람이 있다면은 대통령님께서 참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럴 때 대국민 메시지 한번 보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훌륭한 메시지 기획인데요. 지금. 폭염 네. 속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하는 분들에게 적정한 휴식 시간 아무리 바빠도 좀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 그냥 법안이 아니라 그냥 한 멘트만 하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죠. 현장에 괜찮지 영향이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장마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안전할 수 있도록 네. 좀 염려하는 서원이 얘기를. 좀 길었는데 네. 빨리 동해 바다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어 이야기요. 예, 동해 하면은 사실 석유, 가스 얼마 전부터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상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동해 바다의 상어 출몰이 심상치 않아요. 25일 어제였죠.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해안의 상어류 출현 빈도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동해 바다에 지금까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동해 바다에 어떤 상어들이 나타났는지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참고로 이 상어들은 이 쪼스 영화처럼 해수욕장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선에서 잡힌 거예요. 연안 바다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어린이들은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상어에 대한 동심팡회. 네,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고 하지만 동심은 좀 파괴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드립니다. 백상아리가 지난 5월 25일 울진 후포에서 잡힌 백상아리예요. 네. 몸 길이가 2m 정도 넘고요. 몸무게는 76kg 정도 되는 백상아리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백상아리 하면은 이제 쪼스 영화의 주인공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얘는 좀 작은 크기. 이 동심 파괴가 아니라 저도 못 보겠는데요. 이건.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청세리 상어입니다. 2월 7일, 그러니까 겨울바다에 울진 후포에서 잡힌 사진입니다. 몸 길이 1.3m 아주 작은 사진이고요. 그 7kg 정도, 아주 그러니까 요즘 그 아이들 얘기하는 아기 상어. 예. 1.3m에 7kg이요.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악상어입니다. 얘는 좀 몸집이 큰 상어입니다. 네. 3월 21일 울진 후포에서 잡힌 사진인데요. 몸 길이가 2m 정도 되는데 몸무게는 96.6kg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역시 악상어인데요. 여러 마리가 잡혔습니다. 3월 25일 고성에서 잡혔습니다. 강원도 고성이요? 예, 얘는 한 50kg에서 한 60kg 정도 되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청상아리 사진입니다. 청상아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라고 하죠. 5월 7일 울진 후포에서 잡혔습니다. 가만 보니까 울진 후포가 아까 4번이네요. 지금 4번째. 장민영 선생님이 거기서 울릉도 가셨다고 했죠. 예, 그 바다에서 잡혔는데요. 얘는 몸 길이가 깁니다. 2m 53cm 정도 되고요. 113kg 정도 되는 상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청세리 상어인데요. 6월 10일 강릉 주문진에서 잡혔습니다. 몸 길이 296cm, 한 3m 가까이 되고요. 그러게요. 몸무게가 122kg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몸 큰 상어들이 잡히고 네.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큰 상어들이 잡히고 있다. 마지막 사진 보시겠습니다. 악상어 사진인데요. 6월 23일 삼척 원덕 앞바다에서 잡혔습니다. 몸 길이 259cm고요. 몸무게 187kg. 와. 자, 공통점으로 보면 날이 더워질수록 큰 점점 상어들이 커지네요. 오고 있다. 이게 다 동해 앞바다에서 네. 잡힌 사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상어가 막 거대한 상어들이 출몰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대요. 네. 연구기관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해안에 상어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 네. 왜일까?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상어의 먹잇감들인 난류성 어종들이 네. 동해안에 많이 살면서 이 먹잇감을 쫓아서 상어들도 동해 연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이 연구자들이 올해 초부터 그물에 잡혀 올라온, 참고로 상어들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연히 다른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같이 딸려온 갇혀서. 거죠. 네. 이런 대형 상어들의 뱃속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상어 뱃속에 이런 물고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어, 삼치, 쥐치류, 이런 오징어류, 다수의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다. 실제로 동해안에서 그 상어의 먹잇감이 되는 난류성 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다. 아 이게 먹이가 이쪽에 있구나 지금. 예, 전갱이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비해서 무려 395%가 많이 잡힌다고 하고요. 네. 삼치는 무려 1291%, 그러니까 12배 정도가 3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잡히고 있다. 네. 삼치 하면 또 큰 물고기잖아요. 그쵸. 주로 제주도나 아니면 남도에서 많이 잡혔는데 동해안에서 12배가 잡히고 있다. 그다음에 전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등푸른 생선으로 네. 고등어하고 헷갈리는, 이제 고등어 사촌인가 뭔가 이러는데 얘도 제주도에서 많이 잡혔대요. 이 전갱이 같은 경우도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고 삼치도 남도에서 많이 잡히다가 동해안에서 잡히고 있고. 다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방어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다 크면 한 1m가 넘는다 그래요. 얘도 30년 전에 비해서 한 4배 넘게 잡히고 있다. 네. 이 통계 수치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동해안에 이 정도로 그러게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상어의 먹이잖아요. 지금 이 물고기들이. 예, 상어의 먹이로 방어, 삼치, 전갱이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 딸려서 이제 상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띄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제 상어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하. 예, 그동안은 사실은 상어가 안 잡히잖아요. 네. 상어는 잠깐 왔다 갔겠지만 먼 바다에 있는 먼 물고기라고 바다에 있죠. 생각했죠. 그래서 상어 연구자 하면 저쪽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네. 아니면 일본의 남쪽 쪽 이 정도였는데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요 지난해부터 상어류 출현이 급증하다 보니 대형 상어류는 얼마나 우리 바다에 있는가, 네. 얘들은 뭘 먹고 사는가, 현안 대응 과제로 잡고 상어류 출몰 현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와 함께 해수 속의 환경 DNA를 분석해서 동해안 상어류의 분포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어 연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거의 뜸해졌는데 네.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연구라고 해요. 상어 연구가요. 예, 왜냐하면 또 상어 포획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어의 한 부분만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바닷속으로 던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어를 한편에서는 좀 보호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도대체 상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근데 이거를 추적을 못 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청상아리에 어릴 때 네. 이 청상아리 한 부분에다가 이제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아하.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상어 연구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민들과 네. 특히 다이버들에게 올 여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네요. 예, 상어 출연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보면 1월에 한 건이었고 2월에 한 건이었고 5월에도 한 건이었는데 6월에 5건으로 늘더니 7월에 13건, 8월에 8건. 즉 6, 7, 8월에 상어들이 더구나 큰 상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워질 때. 예. 그래서 올 여름에 출연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네. 황선재 수산과학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올 여름 동해연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특히 조업하시는 어업인들 또 여름 휴가철 바다를 찾는 레저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많이 가잖아요, 동해. 네. 그래서 이제 그 동해시하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여름철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차원에서도 상어 출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시는 해수욕장 공식 개장이 오는 7월 1일이라고 해요. 네. 7월 1일 전에 속초, 등대, 외홍치 해수욕장에 각각 200m에서 700m에 걸쳐서 그물망을 설치해서 상어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 이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네. 이렇게 한다니까. 그 동해시 같은 경우도 추암 해수욕장에서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남쪽이 더 뜨거울 텐데 부산이나 이 남해안 쪽 해수욕장에서 위험이 없는 건 아무래도 깊이가 덜 깊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올여름 특히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아까 특별히 예, 장민영 쌤이 장민영 선생님 저는 그래도 들으면서 괜찮으셨을까? 울릉도에서 다이빙 하시고 예, 괜찮으셨을까 하는 생각.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어쨌든 예, 잘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거군요. 약간의 좀 그 과도한 공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 경각심 차원에서 네. 서바이버의 호랑이 노래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Eye of the Tiger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